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났냐면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을 좀 찾아볼 건데요. 일단 배경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만한 건 이제 제국주의가 가장 크죠. 제국주의 때문에 식민지 확대가 등장했죠. 이게 사실 제일 큽니다. 여기 직접 일반적인 배경이고요. 직접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뭐예요? 직접적인 배경은 우리가 이제 1차 대전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얘기할 만한 게 사라예보 사건이 있죠.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일단 조금 보겠습니다. 일단 유럽 대륙 내에서 뭐예요? 3국 동맹이라는 게 있었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여기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유럽 내부에서 비스마르크가 프랑스 왕따 정책 핀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프랑스 왕따 정책을 핀 누가? 유럽 열강이 요거에 대해서 대항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부딪히는 지역은 발칸반도라는 거죠. 요거 말고도 저희 아프리카도 있었죠. 아프리카도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모로코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프랑스 고립 정책을 폈는데, 그래서 삼재 동맹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비렐름 2세가 중심이 되면서 이 사람은 확장정책이라는 걸 핀다라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확장. 그래서 얘가 3비정책을 실시를 하죠. 그리고 군비도 확장시킵니다. 군대를 키웠다는 뜻이죠. 이 3비정책에 대항해서 진행됐던 게 뭐예요? 영국의 3C정책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차 대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됐는데, 그 얘기 했었죠. 발칸반도는 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냐면 민족과 종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이 부분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1차 대전 발발하는데요. 이 사건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되는 사고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 이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했죠.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부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지원하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전개가 됐는데, 전개되는 과정, 이거의 성격 두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참호전, 두 번째가 총력전. 두 가지 성격 같습니다. 이때부터 무기, 화학목이 등장한다 했죠. 방독면을 준 독가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탱크, 전투기 다 들어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빠르게 진격하죠. 왜? 독일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을 슐리펜 계획이라고 부른다고 했었는데요. 서부전선에서 독일군이 집니다. 그래서 참호전과 총력전의 형태로 전쟁이 장기화되죠. 이탈리아가 런던 밀약이라는 사건을 통으로 이제 영국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런 가운데 전쟁이 상당히 장기가 됩니다. 이때 등장한 전투, 이제 마른 전투, 그 다음에 솜 전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영국 폭격하던 독일이 결국은 뭘 해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피죠.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핍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전세 역전됐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항복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결국 항복하는 결과를 갖고 왔죠. 네, 독일이 항복하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뭐예요? 킬 수병의 이제 반란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요거 얘기하기 전에, 연합국 전세 역전을 얘기하기 전에 누가? 러시아와 독일 간에 무슨 조약? 강화 조약 체결합니다. 이 강화 조약이 뭐예요? 브레스트
리토포스크 조약이라는 걸 체결한다. 이거 저희 앞에서 이야기 언급했었습니다.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 보면 첫 번째가 자원 총동원하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걸 총력전 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참호를 깊게 파죠. 참호전. 이런 두 가지 성격적인 부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자연스럽게 킬수병의 반란으로 독일이 항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연합국과 이제 동맹국이 이제 부딪히고 있다가 동맹국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베르사유 체제가 형성됩니다. 전후 처리가 논의되는데요. 요거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회의의 이름은 파리강화 회의죠. 그래서 여기서 체결된 조약 베르사유 조약. 그래서 만들어진 체제 베르사유 체제. 이 세 가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영토 축소했고요. 식민지 상실하는데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윌슨이란 사람이 이제 14개 조를 주장하죠. 윌슨의 14개 조에서 논의하면 게 민족자결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민족자결주의, 그 민족의 일은 그 민족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아서 3.1운동이 여기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국제연맹 창설도 주장합니다. 요 정도까지만 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식민지 상실하는데 이건 누구만 해당돼요? 패전국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또 여기에 설레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상금 청구하면 독일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가 된다. 불만이 고조가 돼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게 바로 이제 독일 국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줘서 2차 대전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베르사유 체제에 등장합니다. 승전국 위주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이 시기에 형성된다 라는 거, 이것도 좀 같이 보시면 되겠다. 승전국 위주의 질서가 형성됐기 때문에, 즉 패전국이 여기서 소외가 됐기 때문에 패전국들이 여기에 불만을 갖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다라고, 특히 독일이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제연맹이라는 게 창설이 됐습니다. 국제연맹이라는 게 창설이 됐는데, 국제연맹은 평화유지 노력 협력 추진을 위한 활동인데요. 제안한 사람은 윌슨입니다. 윌슨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요거 나름 뭐가 있었다? 한계점이 있었다. 첫 번째, 누가 참여 안 합니까? 미국이 불참합니다. 미국이 불참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원로선언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 1차 대전으로 잠깐 가볼까요? 초기에는 어떻게 해요? 미국이 참전을 안 합니다. 이유가 뭐죠? 이것도 원로선언 때문이에요. 핑계를 댄 거죠. 미국이 무기 겁납합니다. 그 다음에 소련 어떻게 해요? 소련 참여 허용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패전국 어때요? 패전국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들은 군사적인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히틀러가 날뛸 때 제동을 못 걸었던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민주주의 발전합니다. 그래서 공화정 탄생했습니다. 공화정 대표적인 국가 바이마르 공화국. 얘네가 만든 헌법이 뭐예요? 바이마르 헌법. 노동자나 농민,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증대되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증대된 이유는 뭐 때문에? 참정권이 확대가 됐는데, 확대가 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총력전 때문이에요. 총력전. 그래서 그다음 미국이 발전하는 거, 즉 전후복구 사업이 진행되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미국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후복구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제가 호황을 이룬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1차 대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약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1차 대전과 관련되면 저희가 이제 그 뒤에 러시아 혁명부터 뒷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모든 학급이 다 이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관련돼서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러시아 혁명, 대공황, 2차 대전 세 부분이 남았는데요. 수요일 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프린트로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좀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